낮은 밤과 대비되는 시간으로 해가 떠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은 대기하고 쉬는 시간이라면 낮은 행동하고 성취하는 시간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83강입니다. 오늘은 낮 5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낮 5자입니다. 낮 5자는 낮을 의미하지요. 낮이라는 것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동안의 시간입니다. 이 낮 5자는 한일자와 삐친 별자와 열십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글자 상단에 위치하면 하늘로 해석합니다. 삐친 별자는 비롯되다로 해석되고 열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하지만 붓으로서의 의미는 완벽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낮 5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완벽한 시간이 낮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하늘에서 해가 비추는 밝은 시간이죠.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고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죠. 낮 5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완벽한 시간이 낮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밤에도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해가 지면 깜깜했던 것이죠. 달빛이나 별빛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대신에 낮은 해가 환하게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낮 5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완벽한 시간이 낮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하늘에서 해가 비추는 밝은 시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후 한량이 있습니다. 오후 한량은 정오가 지나도 한간 사람이란 뜻이죠. 해가 출출한 판에 함부로 보고되는 짓을 오후 한량이라 합니다. 그리고 정오나 오후를 할 때 낮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낮오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낮오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허락할 허자입니다. 허락할 허자는 허락하다는 뜻이 있죠. 허락이라는 것은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허락할 허자는 말씀원자와 낮오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오자는 낮을 의미합니다. 낮은 활동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허락할 허자는 낮이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락이라는 것은 활동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낮이 되었으니 활동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허락입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놀지 못해서 난립니다. 하루 종일 일정이 바쁜 것이죠.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갔다, 집에서도 학습지를 풀어야 되고 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은 날에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큰 허락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좋은 부모의 조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허락할 허자는 낮이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락이라는 것은 활동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허유궤표가 있습니다. 허유궤표는 허유가 표주박을 걸었다가 떼어버렸다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 청렴하게 살아가는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이나 허용이라 할 때 허락할 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물가 호자입니다. 물가 호자는 물가를 말하는 것이죠. 물가는 바다나 강과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호자는 물수변에 허락할 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특별히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허락할 허자는 허락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물가 호자는 흐르는 물에서 허락된 곳이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흐르는 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런 흐르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 물가까지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이 허용된 최대한의 공간이 이 물가입니다. 물가 호자는 흐르는 물에서 허락된 곳은 물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흐르는 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호전이 있죠. 수호전은 중국 장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송강을 수령으로 한 108명의 홀걸이 양산포에 모여서 간악한 무리와 탐관 오리를 징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도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공의저자입니다. 공의저자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은 절구나 방아화게 든 물건을 찍거나 빻는 기구입니다. 이 공의저자는 나무목자와 나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도자는 낮입니다. 그리고 활동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의저자는
낮에 필요한 나무가 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이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나무라는 것이죠. 이 공이저자가 설명하는 그 공이라는 것은 방아를 찧어 식량을 준비하기 위한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구를 찢는 이 나무가 공이입니다. 이 공이가 없으면 절구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량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절구질은 해가 뜨면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첫 활동이 공이질입니다. 절구질인 것이죠. 공이저자는 낮에 필요한 나무가 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아를 찧어서 식량을 준비하기 위한 나무가 공이인 것이죠. 그 나무를 설명하는 글자가 공이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철저 마침이 있습니다. 철저 마침은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정성으로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저나 도절할 때 공이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밝을 오자입니다. 밝을 오자는 밝다는 뜻이 있죠. 이 밝을 오자는 해일자와 나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도자는 낮을 의미하고 활동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밝을 오자는 해가 있는 낮이 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낮은 활동하기 좋을 만큼 밝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낮 오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밝은 시간인 것이죠. 밝을 오자는 해가 있는 낮이 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낮은 활동하기 좋을 만큼 밝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783강으로서 낮 오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